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7일 저녁 9시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나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비록 체포 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이 표를 분석하면 사실상 가결된 것이고, 이재명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민주당은 내분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97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체포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표수는 한 표가 많았습니다. 139대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인데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기권 9표, 9표, 무효 11표, 합쳐서 20표입니다. 가결 요건이 149표였으니까 10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때는 가결될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좌파 진영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이제 거센 압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친민주당 계열로 봐야 할 경향신문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민주당 지도부와 달리 대량 이탈표가 나왔다. 이 대표는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는 말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경향신문은 이어서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이 성사되지 않자 당혹감을 내비쳤고,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 앉아 무표정으로 일관했다면서 이 대표가 민주당 이탈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함구했다는 점을 명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록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이자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JTBC 뉴스 특보에 출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완전하게 결속하지 못하고 30여 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 이것은 이 대표에게 치명적 손상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명적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진행자가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손상될 것이라고 예측하느냐고 묻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의원 또는 친민주당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중 37명가량이 체포안에 찬성하거나 혹은 기권 무효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 지도부를 한쪽이 삭슬이한 데 대한 평가부터 당 운영 쇄신 요구까지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 할 때라는 비이재명계 수도권 의원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번에도 이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하면은 그때는 야당 대표 체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백현동 개발 의혹, 그리고 상방울 관련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가결될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중앙일보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 요구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이번에는 모두가 이견 없이 확실히 부결시키자고 주장했던 4선 설훈 의원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총 직전에 이재명 대표와 독대를 했던 설훈 의원은 부결하고 나면은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면서 부결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설 의원은 오늘 표결 직후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당헌 당규상 몰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개파색이 옅은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표결까지 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물러설 명분이 약하다며 반동분자 색출 작업이 진행되면 당내 분란이 걷잡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고, 호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기에 당분간 당내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하지 않는 한 몰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계속 갈등한다 이거죠. 그 갈등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내전 상황이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분당이라는 것은 정계 개편을 의미하는 건데, 물론 아직도 내년 총선까지는 1년여가 남았습니다. 이 1년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일단 현재 전망으로는 이재명은 정치적으로는 끝났다. 다만 확실하게 그 생명줄을 끊어줄 만한 힘이 민주당 안에 있느냐, 자력 갱생할 힘이 있느냐, 궤도 수정할 힘이 있느냐,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분 사태가 표면화되면서 이게 오래 끌 경우에 이재명과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깔끔하게 이재명 대표 문제를 처리하려면은 우선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지금 본격적으로 민주당 내의 내분과 그 다음에 그 내분을 통해서 극렬 좌익 세력, 종북 좌익 세력과 그래도 온건한 좌파 세력이 서로 갈라지는 계기가 또 마련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미지의 영역입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지만은 크게 보면은 오늘 표결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끝났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재명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고 새로운 지도부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하려는 과정에서 내분이 장기화되고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게 분당 쪽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분당의 가능성, 아니면은 이재명을 밀어낸 다음의 자력갱생 가능성,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질질 끌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능성 세 개가 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계속 내분이 지속되기를 바라겠죠. 감사합니다.